제가 전에 리뷰하면서 이런 얘기했죠. 측정 데이터가 좋아도 소리가 좋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볼 때 결론은 그래프를 보고 튜닝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자 출신 리뷰어 영딥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이죠. KJIT 제품 리뷰 요청이 있었어요. KJIT을 보니까 작년 3월에 잭스 프로 리뷰가 마지막이더라고요. 당시에 작동 안 하는 드라이버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리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KJIT은 또 아주 큰 실수를 했었어요. 이 크릴라를 출시하고 DMS와 크리나크를 아주 그냥 저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브랜드의 대표가 어떻게 그런 발표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KJIT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KJIT 제품은 사면 안 되는 제품이 되었죠. 그래서 KJIT 리뷰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의 유저들은 상당히 관대하다고 보이시네요. 이 KJIT라는 회사가 제가 볼 때 엄청난 실수를 했음에도 제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보이고 있어서 좀 놀라웠습니다. 제가 볼 때 첫 번째로는 상황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상황이 본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 요청이 들어온 김에 리뷰하면서 겸사겸사 할 말은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제품이 이 크릴라예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D-Fi가 나름 평판이 좋더라고요. 이 스위치가 달린 이어폰인데 괜찮다는 얘기에 정말 괜찮은 제품을 만들었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릴라는 D-Fi에 원BA를 추가한 이어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제품 함께 리뷰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알리에 두 제품 다 주문을 했는데, 이 크릴라는 왔는데 D-Fi는 배송은 시작을 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한 2달 지나니까 알리에서 이렇게 판매자의 잘못된 송장 번호 제공으로 인해 귀하의 보안이 염려되어 이 주문은 취소되었습니다. 환불 처리가 진행 중이며 알아서 이렇게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알리가 요즘 이렇게 일을 잘해요. 아무튼 그래서 D-Fi는 못 받아서 다시 주문을 했어야 했는데 또 주문을 못했어요. 어쨌든 오늘 저의 목표는 KJIT가 크릴라를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 저렇게 자신있게 측정 그래프로 다른 이어폰을 까내렸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가 정말로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릴라는 1DD를 탑재하고 4개의 스위치를 탑재한 D-Fi 제품에서 BA 드라이버 1개를 추가한 이어폰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D-Fi랑 스위치는 똑같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크릴라 이어보드를 보면 바깥쪽 하우징은 이 차가운 곳이 금속이에요. 이 가격에 금속 하우징을 만들었고, 여기 안쪽은 투명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뒤쪽에 4개의 스위치가 보입니다. 여기 안쪽에 자세히 보면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아주 크게 잘 보이죠. 그리고 여기 노즐에 BA 드라이버가 딱 보입니다. 여기를 투명하게 처리해서 아주 잘 보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불리언 케이블을 장착했는데 저는 이 케이블이 아주 별로예요. 이렇게 케이블을 귀에 걸어서 착용하면 이게 장착이 안 되고 빠집니다. 그냥 귀에 걸지 않고 착용을 해야지 이렇게 장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귀에 걸면 바로 빠져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스위치가 잘 작동할까요? 기존의 유저들 리뷰를 보면은 좀 스위치가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일단 이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전부 켜진 상태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든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니어 타겟이 적용된 그래프를 보면 이니어 타겟에 맞추려고 꽤나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깔끔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저는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크릴라의 문제가 볼륨을 50% 이상 올리면 고음이 굉장히 쏩니다. 아마도 이 사운드를 좋게 평가하신 분들은 볼륨을 작게 들으시는 분일 듯해요. 그런데 볼륨을 작게 들으면 약간 고음 성향으로 느껴지거든요. 이 저음의 밸런스까지 잘 느껴지진 않는데, 그래서 테스트를 위해 볼륨을 올리면 제가 느끼기에 음성 지차음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음성 지차음은 3에서 4kHz 대역인데 그래프상으로는 그리 높아 보이진 않지만 이거 상당히 자극적으로 들립니다. 그래프상에서 고음은 여기 이 댐퍼로 튜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KJIT이 진짜로
소리로 듣고 튜닝을 하는 것인지 그래프로 튜닝하는 것인지 이 제품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결론은 그래프를 보고 튜닝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 댐퍼를 바꾸면 실제 측정 결과가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뭐 한 1-2dB 정도밖에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느끼는 치찰음은 굉장히 크게 달라집니다. 이 자극으로 느껴지느냐 아니냐 이 정도 차이라서 상당히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리뷰한 던 같은 경우는 3-4kHz가 높아도 실제로 그렇게 자극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귀에 이 크릴라는 볼륨이 한 50% 이상만 넘어가면 치찰음이 강하게 느껴져서 음악 듣기가 힘들어요. 제가 전에 리뷰하면서 이런 얘기했죠. 측정 데이터가 좋아도 소리가 좋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딱 케이지 크릴라가 그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로우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로우도 보면 타겟에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만 보면 정말 깔끔한 밸런스를 들려줘야 하는데 저 귀에는 상당히 자극적으로 들립니다. 이거 볼륨을 올릴 수가 없어요. 볼륨을 올리면 치찰음이 너무 강하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이 치찰음은 BA 드라이버의 영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 초고음 쪽은 타겟보다 레벨이 높죠. 하지만 여기는 타겟보다 레벨이 높다고 자극으로 느껴지는 구간은 아니에요. 이 크릴라 같은 경우는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치찰음이 강한 것이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타겟에 맞으면 살짝 자극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혹 타겟보다 올라와도 자극이 안 되는 제품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제 코멘트를 참고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제가 구매한 가격이 12달러 정도, 약 15,000원입니다. 이 가격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놀랍긴 해요. 뭐 가격을 보면 용서가 되는 사운드예요. 자, 다음 스위치 과연 정상 작동할까요? 먼저 기본 상태는 전체 ON이에요. 그리고 전체를 꺼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100Hz 아래 저음만 달라지네요. 약 5dB 정도 저음이 내려갑니다. 어쨌든 작동을 하긴 하는 건데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하는 건 여기 극저음이 이만큼 변한다고 확실하게 체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음악을 듣는지에 따라 체감이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에서 저음을 80Hz까지 설정하고 그 아래를 극저음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이 실제 사람이 느끼는 토널 밸런스는 100에서 10kHz 사이, 여기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편차는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여드릴 때 저음, 중음, 고음과 양쪽 끝에 초고음과 극저음으로 나눠 놓은 이유예요. 여기 초고음과 극저음은 토널 밸런스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구간은 아닙니다. 약간의 풍성함이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정도의 차이로 들리죠.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악기의 기음이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레벨이 낮아서 확실한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좀 더 차이를 명확하게 느끼려면 볼륨을 올리면 되는데 이 크릴라는 볼륨을 올리면 치찰음 때문에 아주 거슬려요. 어쨌든 스위치가 작동하는 것은 알았고 저음이 내려간다는 것은 커패시터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커패시터는 뭘까요? 흔히 콘덴서라고 얘기하는 부품이에요. 이 커패시터는 주파수가 내려갈수록 저항이 커집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필터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저음을 잘 나오게 튜닝한 다음 커패시터를 사용해서 저음을 조금씩 깎는 튜닝을 하는 스위치를 달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스위치로 인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ON이라고 표기된 쪽은 실제로는 콘덴서 연결이 오프되는 곳이 맞아요. ON은 저음이 커진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반대로 회로상에서는 오프로 가야지 콘덴서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4개의 콘덴서를 병렬로 사용해서 스위치로 튜닝하는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제가 다 ON에다 두고 한 개만 오프로 변경해서 측정을 해봤어요. 그때는 커패시터가 한 개만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개만 연결되는 이 경우에는 변화가 아주 작았습니다. 이 변화를 관찰하기가 어려워서 전부 오프에 두고 한 개씩만 ON으로 변경하면서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오프에 있는 3개의 커패시터가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 그래프가 가장 기본인 전체 ON 상태예요. 그리고 1번만 ON, 나머지는 오프 상태입니다. 극저음이 이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2번만 ON 했을 때 1번보다는 살짝 높네요. 다음 3번만 ON 했을 때는 기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즉 1번, 2번, 4번의 커패시터 용량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번이 가장 큰 거죠. 다음 4번만 ON 했을 때 가장 많이 내려가네요. 역시나 이걸 봤을 때 3번 커패시터 용량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를 끄면 4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커패시터를 사용하면 저주파수에서 저항이 올라간다고 했죠. 그 변화를 측정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임피던스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는 전체 ON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커패시터가 아마도 하나도 걸려있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프를 보면 살짝 올라가는 패턴이 보여서 아주 작은 커패시터가 걸려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커패시터가 연결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1번만 ON 하면 이렇게 100Hz 아래 저항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고음도 살짝 증가하네요. 이 고음에서 사운드 변화는 전혀 안 보였죠? 다음 2번만 ON 했을 때입니다. 1번보다는 저항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2번이 사운드 레벨이 조금 더 높았죠. 다음은 3번만 ON 했을 때 3번 커패시터가 확실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음 4번만 ON 했을 때 저항이 가장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고음도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4번 커패시터가 고주파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네요. 전부 다 오프하면 모든 커패시터가 연결됩니다. 주파수 레벨에서는 4번하고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임피던스에서는 변화가 있네요. 그래서 4번도 아주 작은 커패시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크릴라를 리뷰하는 이유는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커패시터, 즉 콘덴서를 가지고 튜닝하면 이렇게 저음이 바뀐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굳이 커패시터를 사용해서 저음을 깎아야 할까요? 그리고 커패시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튜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이 커패시터도 결국 저항 성분이에요. 이렇게 극저음을 낮추는 것이 정말 취향에 맞는다면 커패시터를 다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나쁘진 않겠지만 이 사운드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폰이라서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겠지만 위상이 변화합니다. 이건 페이즈 위상 그래프인데 여기 저음에서 변화가 보이죠? 이게 이어폰이라서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스피커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운드에서 차이를 주려면 좀 더 저음부터 변화가 생겨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어야지 이 KZ 그래프만 보고 튜닝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그래프 상에서는 큰 차이가 나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차이를 크게 느낄 거라 생각해서 만든 결과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결국 그래프가 망친 제품이 아닐까. 물론 가격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나쁘게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KZ 크릴라를 살펴봤습니다. KZ 제품을 리뷰를 하긴 했는데 오늘 리뷰는 이어폰에 커패시터를 사용하면 저음이 바뀐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절대 KZ 제품을 추천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KZ는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잘못되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 광고 이슈를 덮기 위해 M1 인플루언서를 굉장히 파렴치한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사의 제품을 띄우기 위해 타사 제품을 감도가 낮다는 이유로 까내렸습니다. 이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품을 확인해 보니까 절대 비교가 안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만약에 한국 업체가 이런 발표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 아마도 한국 시장에서는 바로 매장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중국이니까 좀 먼 나라 이야기라 느껴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KZ 제품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품으로서도 저렴한 제품일 뿐 사야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결론이 조금 무거운 얘기였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